자, 108조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인데요. 보통 이제 통정 허위 표시라고 이렇게 이제 줄여서 말을 하죠.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입니다. 그래서 제 108조에 보시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는 무효로 한다라고 하고, 2항에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표의자가 상대방과 이제 합의를 해서 이제 통정을 해서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는 걸 말하는데요.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 또는 가장행위라고도 합니다. 가장행위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상대방과 이제 통정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정을 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정, 통모, 이제 정을 통한다. 그래 이제 좀 그런 어떤 불륜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통정하는데 통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어떤 사정에 대해서 미리 서로 이제 합의를 해서 짜는 걸 말하는 거죠. 짜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짜고 치는 고스톱 뭐 얘기하는데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정 또는 통모, 미리 이제 모의를 하는 거.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좀 구별되는 게 바로 이제 상대방과 미리 통정을 한다, 통모한다 하는 점에서 이제 구별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속에 내심의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표시 행위만으로 드러난 그런 표시상의 효과 의사에, 그죠? 그러니까 내심의 효과 의사가 이제 존재하지 않고 이제 표시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상응하는 이런 어떤 법률 효과를 부인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얘기를 하자면은, 뭐 행위자가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혹하지 않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로서의 실질을 가지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이제 소극적인 의사주의적인 사적 자치의 원칙을 바탕으로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좀 1항은 좀 소극적인 측면이라면, 2항 같은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건 좀 적극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통정 허위 표시가 무효가 됨으로 인해서 이와 이제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떤 이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어떤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정 허위 표시를 보면 이제 의사 표시가 사실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겉으로 이제 외형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의사 표시가 있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의사표시, 겉으로 드러나는 의사표시가 있고, 속에는 이것과 다른 의사표시가 있는 거예요. 두 개.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의사표시가 있고, 속에는 다른 의사가 있는 거죠. 이건 두 개는 서로 일치하질 않아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강제 집행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강제 집행을 당할 위기가 처하니까 자기 이제 책임 재산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매매 계약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마치 이제 파는 것처럼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제 속에는 당사자 사이엔 속에는 무슨 생각이냐면, 이 계약을 이제 무효로 하는 의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이제 파는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그 파는 게 아닌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가 있는데 속에는 이 합의를 무효로 하는 그런 합의가 이제 숨겨져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통정 허위 표시와 좀 구분을 해야 하는 개념들이 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은닉행위가 있습니다. 은닉행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게 가장행위라고 했잖아요. 가장행위. 좀 전에 본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이제 가장행위라면 요 속에 숨겨져 있는 행위가 은닉행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는 서로 이렇게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겉으로 꾸며진 행위가 가장행위라면 속에 이제 숨겨져 있는 행위가 바로 은닉행위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가장행위는 무효잖아요. 이거는 무효예요. 108조에 의해서 이건 무효잖아. 그럼 이 은닉행위, 속에 숨겨진 행위도 무효인가? 라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은닉행위 역시 허위 표시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견해가 있고요. 허위 표시라는 견해가 있고, 이건 아니다. 이건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예컨대 이제 이제 세금을 좀 깎으려고 이제 사실은 이제 자식한테 이제 그 재산을 공짜로 주면서 겉으로는 마치 이제 매매 계약을 한 것처럼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세금을 깎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매매 계약은 당연히 이제 무효가 되는데 증여까지 무효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행위 요건을 살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은닉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표시가 있거든요. 잘못된 표시. 이제 잘못된 표시.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래요. 아마 이제 아마 이제 올갱이라고 있죠. 올갱이 해장국 해서 다들 아실 텐데, 올갱이는 다슬기의 충청도 사투리다라고 하는데, 다슬기의 충청도 사투리가 올갱이다 하는데, 사실은 이게 올갱이는 이 충청도 전부가 아니라 주로 이제 어떤 저쪽 충북 쪽 그쪽 사투리예요. 그래서 다슬기의 사투리인데, 이제 사람이 이제 또 골뱅이라고 있잖아요. 골뱅이는 이제 바닷소라의 일종인데, 이제 올갱이랑 골뱅이랑 헷갈린 거야. 그래서 이 식당 주인이 올갱이 해장국이라고 써야 되는데 골뱅이 해장국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골뱅이 해장국, 이제 골뱅이국 이렇게 해서 했는데, 손님도 그거 올갱이를 골뱅이로 알고 골뱅이 해장국을 주문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허위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자기가 이해한 대로 이제 의사표시의 효력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거 지금처럼 이제 골뱅이를 올갱이로 안다거나 올갱이를 골뱅이로 아는데 둘 다 그런 상태라면은 이제 의사표시가 이제 저기예요. 그래서 또는 이게 이제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허위 표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허위 표시는 아닙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허수아비 행위라는 게 있는데요. 허수아비 행위는 이제 배후 조종자가 있고요. 이 사람 앞에 다른 이제 허수아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또는 이 사람의 계산으로 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이 허수아비가 상대방과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는 여기서 일어나는데 어떤 이 거래를 통한 이익은 이쪽으로 귀속이 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 조종자와 이 허수아비 사이에, 배우 조종자와 허수아비 사이에 법률 행위라든가 또는 이 허수아비가 하는 행위는 사실은 허위 표시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허위 표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그럼 그 허수아비 행위는 뭐 어떤 이게 불법이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건 사적 자체의 원칙에 의해서 이게 꼭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금지된 행위가 있는데 그런 경우 이제 금융실명제라든가 부동산 거래 실명제처럼 그런 경우가 가 아니라면 뭔가 이런 제재를 받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면 이 자체로 이거는 잘못됐다, 불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번째는 이제 신탁행위예요. 신탁행위인데 신탁은 이제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 목적 달성보다 좀 정도가 지나치게 이제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서 권리를 이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으로 그런 뭐랄까 그런 경제적 범위 내에서 이제 권리를 행사하게 하는 그런 이제 신탁이에요. 신탁. 그러니까 믿고 맡긴다라는 뜻이잖아요. 신탁. 그래서 이제 신탁하는 사람이 있고 신탁하는 사람이 이제 수탁자에게 이제 맡겨요. 맡기면 이제 보통은 이제 내 재산을 그 가지고 네가 이제 어떤 경제 활동을 통해서 좀 부를 이제 어떤 부를 좀 뭐랄까 이제 재산을 좀 증식을 시켜서 나한테 좀 달라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을 이제 처분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없는데 자기 재산을 처분할 생각은 없는데 이제 사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처분을 하는 거죠. 처분을 하고 이 사람이 이 재산을 운용을 해서 이제 어떤 부가 창출이 되면 그 부를 이 사람에게 이제 좀 옮겨주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탁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이건 그리고 뭐랄까 이제 그 허위 표시라든가 뭐 가장행위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건 통정 허위 표시라고 볼 수 없고요. 이 신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사관계에서 신탁 문제는 크게 이제 뭐 명의신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문제가 되는 거고 실제로는 이 신탁은 주로 이제 신탁법이라고 하는 특별한 영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제 그 민사관계에서 신탁 문제, 이건 뭐 명의신탁이라든가 뭐 그런 문제에서만 좀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신탁행위는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통정 허위 표시가 좀 성립을 하려면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가 성립을 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그죠? 통정 허위 표시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그래서 먼저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합니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리고, 역시 효과의사와 진위와, 그 다음에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돼요. 진위와 표시가 서로 불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당연히, 표의자는 이 불일치를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불일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방과 이런 통정을 해야 돼요. 통정. 자, 통정이 뭐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통정이 뭐냐? 그냥 상대방이 진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통정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좀 적극적으로 이제 이 어떤 뭐랄까 그러니까 허위 표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허위 표시 가장행위에 대한 합의, 그다음에 그것을 무효로 하는 합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정이 결여되는 경우, 자, 이 통정이 없다, 통정의 존재가 없다, 그러면은 좀 이제 가장행위의 미수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가장행위의 미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거 108조가 아니라 107조, 그죠? 107조 1항 단서 규정, 107조 1항 단서 규정에 의해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그 상대방이 여러 명이다, 다수, 여러 명의 상대방이 있다, 그럼 그 여러 명의 상대방 한 사람 한 사람과 모든 사람들과 다 통정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과도 다 저기 그 통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 이제 합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돼요. 자, 대리인 역시 허위 표시를 할 수 있어요. 타인과 이제 통정해서 허위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대리인이 봅시다. 대리인 관계는 이런 경우거든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면 대리인이 상대방과 어떤 대리행위,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행위 효과는 이렇게 가요. 여기서 이제 실제 계약 같은 법률행위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법률 효과는 이렇게 기속이 됩니다. 이렇게 기속이 돼요. 그러면 이제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면서 상대방과 통정을 하게 되는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있을 수 있겠죠. 이 경우에 그러면 이제 본인은 모르잖아요. 본인은 이 통정에 대해서 모르니까 상대방은 이거는 무효예요. 이건 무효. 이건 무효이지만 이 상대방은 본인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가 있죠. 본인은. 그래서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본인은 상대방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동 대리인인데 대리인이 이제 공동으로 대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A, B 해서 공동으로 대리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한 사람만의 합치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허위 표시의 통정이 했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게 이제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법률 효과가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증명하는 게 이 통정이란 게, 그렇죠. 두 사람이 짜고서 치는 거니까 이걸 증명하는 건 좀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증명하는 게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간접적인 사실이나 보조 사실에 의해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부부 사이에 뭐 부동산 거래를 한다거나 이제 부모 자녀 사이, 뭐 장인과 사이에 뭐 그 농지 거래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좀 허위 표시로 추정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건에서 이제 허위 표시를 왜 했느냐, 이유라든가 목적, 동기, 이런 것들은 묻지 않아요. 뭐 이제 제3자를 꼭 속이려는 목적이 있었느냐, 대부분 보면 이제 제3자를 속이기 위해서 허위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제3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통정 허위 표시의 성립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3자를 속일 의사가 있었다라고 해서 이게 통정 허위 표시다라고 곧바로 또 추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통정 허위 표시는 누가 증명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의사 표시가 있었다라는 거는 이 법률 효과를, 그러니까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증명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표의자가 증명을 해야 되고, 다른 요건들은 이제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증명을 해야 합니다.
통정허위 표시, 예, 무효예요, 무효. 그냥 효력이 없어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효. 당연히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죠. 당사자 사이에, 그러니까 상대방과 이제 표의자와 상대방 사이에 무효가 되는 거 당연하고요. 제3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무효입니다. 다만 이제 이 허위 표시를 믿고 거래했던 그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요. 이제 108조 2항 규정에 있죠. 그래서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표의자와 상대방 사이에 이때는 언제나 무효예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3자와의 관계, 제3자가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 당사자 사이에는 무효예요. 여기는 항상 무효예요. 항상 무효. 항상 무효예요. 그다음에 이 두 사람 사이에 이제 무효인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컨대 이제 가장 매매를 한 거예요. 가장 매매, 부동산 가장 매매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해줬어요. 소유권 이전을 해줬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당연히 소유권 이전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간 거는 이 사람의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환해야 됩니다. 반환해야 돼. 그러면 이거는 전에 103조 본 것처럼 이건 불법 원인 급여, 민법 746조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해서 이 반환 청구를 못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746조 적용돼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견해가 있는데 일단 견해는 그래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74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견해예요. 허위 표시하는 거 이 자체가 불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불법 원인 급여라고 인정해버리면 108조 1항의 허위 표시를 무효로 하는 이 규정의 입법적인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허위 표시로 인해서 무효가 되더라도 언제든지 반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통설이고요. 여기에 비해서 이제 어떤 소수설인데 허위 표시가 불법 원인 급여의 성질을 띠는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라는 견해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견해는 의미가 없는 견해입니다. 이거 의미가 없는 견해. 왜냐하면 허위 표시가 불법 원인 급여의 성질을 띠는 경우에 그러면 이거는 불법 원인 급여죠. 허위 표시와 불법 원인 급여가 이게 뭐 같은 것도 아니고 더러다. 그러니까 거의 의미가 없어요. 이거 완전히 다른 규정이에요. 다른 규정인데 이게 허위 표시이면서 동시에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반환 청구 못 한다. 그건 통정 허위 표시이기 때문이 아니라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설 대립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 채권자가 이제 채무자가 있어요. 채권자가 있어요. 채권자를 옆에다 씁시다. 채권자, 채무자. 그래서 채권자가 있고요. 채무자가 있어요. 당연히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할 채무가 있는데 이걸 갚지 못하니까 채권자가 지금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어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 채무자가 자기 책임 재산, 근데 큰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을 제3자에게 요거를 부동산을 싹 이제 마치 이제 양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매매 계약 이런 걸 통해서 이전을 해줘요. 소유권을 이전해버려. 그러면은 그거죠. 이제 자기 책임 재산을 빼돌리는 거예요. 빼돌리는. 제3자, 뭐 친구라든가, 뭐 이제 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싹 이제 명의를 변경해 놓는 거죠. 이랬을 때 채권자가 바로 이
이제 요 계약을 채권자가 취소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취소하는 이게 이제 민법 제 406조예요. 406조. 그래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를 한 때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 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거 채권자 취소권 또는 이제 사해행위 취소의소라고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의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경우 그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이잖아요. 무효. 그리고 근데 이제 이거 채권자가 이게 이제 둘이 이제 통정 허위 표시를 했을 때 이거는 이제 108조에 의한 무효야. 이 무효인 법률행위인데 이거를 채권자가 이제 취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효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그죠?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서 무효인데 이런 무효인 법률 행위를 채권자가 406조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생겨요. 이거를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문제라고 해요. 보통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그러니까 어떤 법률행위가 한편으로는 이제 무효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문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일단 통설은 우리나라의 이제 그러니까 학설 중에 다수의 학설은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를 인정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이제 무효인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무효인 법률 행위도 이제 채권자 취소권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무효인 법률 행위가 라고 해서 이 법률 행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없는 건 아니니까 다만 무효일 뿐이지 법률 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존재하는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이론적으로도 가능하다. 무효인 법률 행위를 취소하는 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반대하는 견해는 이게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태도를 취합니다. 어떻게 그 무효인 법률행위, 이미 법률적 효력이 전혀 없는 그런 법률행위인데 이거를 취소해서 법률행위, 취소는 일단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해야 돼요. 유효해야 돼요. 그리고 취소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유효인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거거든요.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 건데 처음부터 무효인 법률행위를 어떻게 다시 유효인 법률행위처럼 무효로 만들 수 있는가? 이건 이론상으로 불가능한 거죠. 이론상으로 불가능한 거고 이 통정허위 표시하고 채권자 취소권의 문제는 이건 이건 무효인 법률행위를 취소한다 또는 뭐 이중효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이건 108조와 406조 사이에는 서로 이게 뭐 이제 서로 배척하는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 조문의 취지 자체가 다른 거죠. 통정허위 표시와 채권자 취소권이 어떤 추구하는 목적 자체가 완전히 서로 다른 거고 이게 두 개는 서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데 이런 개별적인 사안에서 우연히 두 개가 그냥 겹쳐버리는 거죠. 두 개가 그냥 서로 겹쳐버리면서 마치 이게 무효인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판례도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판례도 역시 이런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를 취소한다라는 건 이론상으로 불가능한 거고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가 우연히 이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에 맞닥뜨려지게 되니까 이
어떤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 거에 불과한 거지, 원칙적으로 두 개가 서로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108조와 406조가 서로 연관이 있는 그런 규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는 서로 이제 전혀 다른 규정이다라고 이해를. 자, 그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제3자인데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도 원칙적으로는 무효예요. 통정 허위 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다만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표의자가 상대방과의 거래를 하고 상대방과 제3자가 거래했어요. 이 제3자가 상대방과 거래를 한 거는 이 표의자와 상대방 사이의 거래를 이제 유효라고 그러니까 믿었던 거죠. 신뢰하고 이 거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어떤 이 거래를 믿고 거래를 했는데 이게 이제 무효가 됨으로써 이것도 이제 무효가 된다면 그죠? 자기가 믿고 거래할 수가 없잖아요. 거래 자체가 좀 불안정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 제3자 또는 제3자로부터 또 승계하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이 새로운 법률과 겉으로 보이는 이러한 것을 믿고 그죠? 어떤 외형 있죠. 빨간 사과를 믿고 거래한 사람들은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이게 마치 유효한 것으로 이제 취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3자는 어떤 이것을 믿고 거래한 새로운, 그러니까 이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선의여야 돼요. 선의. 그렇지만 이제 무과실일 필요는 없어요. 과실이 없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좀 주의를 했더라면 무효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야. 상관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모르고 있는 상태면 돼요. 모르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허위의 의사 표시였다. 통정 허위 표시였다라는 거를 모르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언제 선이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을 때,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제 모르고 있었으면, 이제 이 사람은 선의로 봅니다. 그리고 선의는 추정돼요. 선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이 사람 굳이 내가 선이다라고 주장하고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거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악의를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3자가 악의다라고 증명을 해서 이거를 이제 무효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는 결국에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이것처럼 무효는 우리가 103조와 104조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누구에게든지 항상 언제든지 무효였잖아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해서도 무효였어요. 절대적 무효예요. 누구에게든지 다 무효야. 근데 지금 우리가 107조와 108조의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죠. 이런 거를 상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효는 이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있어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108조 통정 허위 표시는 어디에 적용되느냐? 무효는 어디에 적용되느냐? 계약하고 단독행위에 당연히 적용돼요. 계약, 단독행위에 적용됩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겠죠. 그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되는가? 그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이거는 적용된다는 긍정설과 이제 부정설 적용될 수 없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통정 허위 표시인데 통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통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라는 거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당연히 이제
통정 허위 표시가 적용된다고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제 부정설인데, 긍정설 같은 경우에 진위 아닌 의사 표시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그 어떤 특정인이 그 이제 직접적으로 수익하는 경우, 그런 구조를 취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경우에 좀 적용할 필요가 있다. 뭐 이제 그런 주장이 있을 수가, 그런 주장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합동행위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얘기 있었잖아요. 합동행위에도 적용된다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적용이 안 된다는 견해 있고요. 그 다음에 적용된다는 견해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행위에도 이제 적용할 수 없다. 합동행위에.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이게 이제 상대방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약은 이렇게 이제 서로 마주봐서 상대방인데, 합동행위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 상대방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좀 뭐랄까 적용할 수 없으니까 그냥 언제나 유효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견해 있고, 이거 또 긍정하는 견해는 굳이 합동행위라고 해서 이거를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제한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없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가족법상의 신분행위. 진짜 가족법상의 행위들은 진짜 제일 중요한 건 진위예요.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무효야. 이게 없잖아요. 이게 속에 없고 그냥 겉으로만 짜고 치는 거니까. 그래서 언제나 무효예요. 통정허위 표시. 근데 이제 이게 그 가족법상의 행위들인데 재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속 재산을 분할한다거나 어떤 상속을 포기하는 그런 문제, 좀 재산과 관련이 있는 문제는 어떠냐? 이 경우에는 108조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108조를 적용해서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고, 언제나 무효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언제나 무효. 요 이제 두 개의 차이는 어디서 나냐면, 이거 둘 다 무효잖아요. 둘 다 무효인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이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108조를 적용하자라는 견해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고, 언제나 무효다라고, 신분행위는 언제나 무효다라고 하는 거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나아가서 이제 소송행위나 공법행위, 공법행위 언제나 유효해요.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소송행위 또 공법행위는 언제나 유효예요. 언제나 유효. 그래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 둘이 이제 짜고서 재판하자. 그래서 둘이 짜고서 재판을 하자니까, 때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를 때렸다고 치고 그래, 너는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해서,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유효해요. 그 판결은 유효해요. 판결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소송행위, 공법행위에서 이건 언제나 유효합니다. 그다음에 유가증권에 관한 행위인데, 유가증권에 관한, 그러니까 주식인수 청약 이런 거, 이거는 이제 부정하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부정하는 견해가 언제나 유효하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근데 이제 좀 긍정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긍정설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제 학설들은 이제 유효하다라고 보는데, 이게 좀 판례는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한 경우 이제 무효라고 보는 판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오래된, 이제 1990년에 어떤 하급심 판결에서 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 판결은 아니고, 이제 하급심 판결에서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판례 태도가 긍정설을 취하는 태도가 이제 판례가 한 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판례의 태도다라고 좀
이렇게 이게 판례가 한 건이 있으니까 판례의 태도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인제 명확하게 판례의 태도가 이 어떤 유가증권과 관련된 행위 또 인제 어음이나 수표 뭐 주식인수 청약 이런 것들이 인제 인제 108조를 적용해서 이게 무효라고 볼 수 있다라고 판결을 했다. 이게 판례의 태도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그냥 하급심 판결이지만 이제 서울고등법원 1990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냥 판례의 태도다라고 봐요. 근데 대체로 그 진행하는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이건 그냥 유효로 보는 견해들이 좀 학설에선 그러니까 우세하다. 대부분 좀 유효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